안녕하세요. 타로마스터 세조입니다. 오늘은 20대 중반 남성분의 연애운을 타로점과 그리고 점성술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타로점을 본 다음에 남성분의 네이탈 차트를 뒤에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남성분은 대학생이고요. 같이 수업을 듣는 여성 중에 호감이 있는 여성이 생겨서 그 친구에게 고백을 하면 잘 될 수 있을까요?를 타로로 보러 왔습니다. 사용한 스프레이드는 매직 7 스프레이드를 사용을 했고요. 순서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결과까지 남성분이 뽑아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 8번 조언 카드를 제가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카드는 달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자, 달 카드 정방향은 연애운에서 그렇게 바람직한 카드는 아닙니다. 혼란과 혼돈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이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경우들도 있고요. 뭐 이를테면 그 사람이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도 모르고 만나는 경우에도 저 카드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로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확신이 없을 때도 저 카드가 나옵니다. 뭐가 됐든 잘 모르겠다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번, 4번, 2번, 3번, 5번, 6번, 7번, 8번을 짝지어서 읽으면 좀 더 이제 폭 넓고 쉬운 리딩이 가능하다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번과 4번을 짝지어서 보기 위해서 이 4번 카드를 먼저 해석을 해볼게요. 자, 나온 카드는 펜타클 4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카드 이미지 자체가 무엇인가 굉장히 빼앗기기 싫어서 두 손으로 꽉 움켜잡고 있죠. 이기적인 이미지이고요. 그리고 대화라든지 소통이 잘 될 것 같지 않은 이미지입니다. 지금 1번하고 4번하고 연결을 해서 보자면 일단은 이 친구가 그 여성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근데 일단 호감이 있으니까 뺏기고 싶지 않다예요. 연결해서 읽으면 자, 그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른 친구한테 뺏기고 싶지 않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어린 생각이죠. 어떤 소화적인 어떤 이기심 이런 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나온 카드는 컵, 킹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컵, 킹 카드 연애운에서 그냥 그저 그런 남자로 보시는 게 가장 쉬워요. 어떤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뭐 경제적인 메리트라든지 아니면은 외모가 가끔씩 뭐 외모가 괜찮으신 분들도 있어요. 컵, 킹 카드에서는 경제적인 거 아니면은 활동성이 굉장히 뛰어나다라든지 이런 거를 나타내는 카드는 아닙니다. 평범하고 그저 그런 남자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 스프레이드, 요 배열법에서는 이 컵, 킹 카드가 이 남성분의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카드로 나온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요. 180이 넘는 것 같았어요. 키가. 그리고 얼굴도 굉장히 잘생겼는데 그냥 본인을 그저 그런 약간 메리트 없는 남자의 모습으로 컵, 킹 카드가 두 번째 카드로 나왔고요. 그리고 세 번째 카드로는 소드 6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자, 쓸쓸하게 물을 건너가고 있는 이미지인데요. 이것저것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 카드 나왔을 때는 물 건너갔다, 물 건너가고 있다 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쓸쓸하죠. 잘 돼서 건너가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물 건너갔다 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3번 연결해서 읽으면 어, 나는 외롭고 우울합니다. 내 연애는 늘 잘 되지 않았습니다. 다 물 건너갔습니다. 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나온 카드는 자, 소드 9 카드가 나왔습니다. 소드 9 카드가 정방향으로 나왔는데요. 머리통 깨지는 이미지이죠. 스트레스 받고 있는 이미지이고요. 좋은 이미지는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이미지는 아닙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 친구가 이렇게 머리 아파하고 있는지는 자, 여섯 번째 카드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펜타클 에이스, 소중한 것, 나의 바램, 소중한 꿈이 무너졌다, 깨졌다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5번째, 6번째 연결해서 읽으면 이번에도 잘 될 것 같지 않아서 고민입니다. 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흐름은 6번째까지의 흐름은 이 남성분이 뭔가 굉장히 소극적이고요. 자신감이 없어 하는 흐름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7번째 결과 카드에서 나온 카드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역방향으로 나왔습니다. 자, 운명의 수레바퀴. 저 카드는 정방향으로 나와도 굉장히 불안정한 카드예요. 특히나 결과 카드에서 저런 카드가 딱 나와버리면은 앞에 카드가 만약에 다 좋게 나왔어도 이 카드 한 장이 나왔으면은 결과를 믿지 말라라는 조언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불안정한 패턴을 나타내는 카드입니다. 가뜩이나 정방향으로 나와도 불안정한 저 카드가 지금 결과 카드에서 역방향으로 나와버렸어요. 뭐 짧게 말하면은 운이 없다, 재수 없다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수 없다로 읽을게요, 저는. 그리고 제가 뽑은 조언 카드는 소드 7 카드가 나왔는데요. 소드 5 카드 그리고 소드 7 카드는 거의 뭐 비슷합니다. 뭐 의미라든지 어떤 상황에서 나올 때를 살펴보면 두 카드 다 크게 틀릴 것은 없어요. 자, 소드 7 카드 무엇인가를 비열하게 뺐거나 무엇인가를 비열하게 빼앗겼을 때 나오는 카드인데요. 자, 7번, 8번 카드를 연결해서 읽으면 재수 온 붙었습니다. 재수 없습니다. 또 빼앗겼습니다. 로 읽으면 될 것 같네요. 네, 일단은 조언하고 결과 카드에서는 이렇게 재수 없다, 빼앗겼다로 나왔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깊이 있게 읽으면은 아마 이 여성분이 이미 남자친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클 거예요. 그러니까 카드가 결과 조언 카드에서 저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조금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그 여성이 어떤 여성인지 잘 모르지만 누구에게도 뺏기고 싶진 않습니다. 제 연애는 늘 잘 안 되고 쓸쓸하게 물 건너갔습니다. 아, 이번에도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고민입니다. 자, 알고 보니 그 여성은 이미 남자친구가 있는 여성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운명은 저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로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이 타로 카드를 리딩하는 방법은 도겸 선생님의 직관 타로 이론입니다. 제 이론은 다 도겸 길경태 선생님의 직관 타로 이론이고요. 직관 타로에서는 카드 안에 있는 키워드 자체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타로 카드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온 이유가 있겠죠? 만약에 키워드 중심의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여기 카드 안에 여기 의미들이 다 써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는 그냥 타로 카드를 리딩할 때는 이 타로 카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를 그대로 이미지 리딩을 하는 게 조금 더 폭넓고 쉽고 올바른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해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이해가 조금 되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조금 안타깝습니다. 이 남자분 이미 임자가 있는 여성분에게 지금 대시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 확률은 제가 봤을 때 타로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낮아 보이네요. 자, 이번에는 이 남성분의 네이탈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성분은 1하우스가 쌍둥이 자리고요. 그리고 쌍둥이 자리의 주인인 수성은 9하우스 물병 자리에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점성술에서 연애, 운을 볼 때는 많은 것들을 봐야 하지만 일단은 대표적인 연애 하우스인 5하우스, 5하우스는 연애와 즐거움의 하우스이죠. 그 다음에 7하우스, 7하우스는 배우자와 결혼의 사안을 보는 하우스입니다. 그리고 행성으로는 금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친구는 대표적으로 이제 낮의 차트입니다. 예, 낮의 차트이기 때문에 금성을 먼저 살펴보면 섹트일은 금성이 지금 8하우스에 위치를 하고 있어요. 8하우스 염소 자리에
위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파라하우스는 죽음과 투자, 배우자의 자산 등을 나타내는 하우스입니다. 자, 파라하우스의 금성이 있는데 금전적인 부분에서의 어떤 이득을 살펴볼 수는 있겠지만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포지션은 아니죠. 일단은 하우스 포지션이라든지 그리고 섹트를 잃었다라는 게 이 금성의 상태가 굉장히 약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하우스는 천칭자리인데요. 천칭자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천칭자리 주인도 마찬가지로 이 남성 같은 경우는 금성이 되겠는데요. 섹트도 있고 그리고 하우스 포지션도 좋지 않은 포지션에 있는데 가뜩이나 그 섹트일은 화성과 컨정션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이 남성분의 연애운이 굉장히 불안정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일단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신이 이 친구에게 잘생긴 얼굴과 큰 키를 주셨지만 섹트일은 화성과 금성을 파라하우스에 넣어 두셨네요. 참 안타까운 일이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 남성분의 연애 성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금성이 염소 자리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자, 염소 자리의 주인은 토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소 자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역할이 분명한 애정 관계에서 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안정감을 느끼게 되는 구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상담할 때 염소 자리에 금성이 있으신 분들을 보면 연애 따로 결혼 따로의 연애관이 아닌 연애는 곧 결혼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굉장히 성실하신 분들도 많이 볼 수 있고요. 근데 그런 건 다 좋아요. 일단 다 좋은데 뭐든지 지나쳤을 때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조금 지나쳤을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과한 집착과 구속으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금 연애하는 데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금성이 염소 자리에 있다 보니까 뭔가 의무와 역할이 분명한 애정 관계를 원하게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남자친구로서의 뭐 의무와 역할, 여자친구로서의 의무와 역할을 상대방에게 강요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이를테면 나도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나도 하니까 너도 해야 돼. 이런 식의 어떤 뭐 잘못된 어떤 의무와 역할을 강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은 뭔가 이제 편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 늘 연애에 있어서 그런 것들을 조금 주의하고 본인이 조금 인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금성이 지금 달하고 스퀘어를 맺고 있는데요. 자, 이럴 경우에는 무엇인가 연애에서 나만 만족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만족감은 생각하지 못하는 약간 자기 중심적인 애정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남성분 같은 경우는 너무 의무와 책임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조금 받아들여 주시고요. 조금 더 융통성 있는 마인드로 연애를 하신다면 수월한 연애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것을 조금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점성술 네이탈 차트로는 연애에서는 그렇게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래도 신이 이 친구에게 잘생긴 얼굴과 훤칠한 키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부분을 커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피드다리아 상에서 그리고 솔라리터 프로펙션 상에서는 연애를 나타내는 행성인 금성 그리고 7하우스의 로드인 복성 5하우스의 로드인 또 금성이 활성화되는 시기에 뭔가 이 남성분의 연애운이 활성화되는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일단 피드다리아 상으로는 일단 17년도 7월 15일부터 19년도
5월 24일까지는 화성이 활성화가 되는 시기네요. 연애랑은 크게 관련이 없고요. 그리고 프로펙션상으로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프로페션상으로도 지금 올해가 이제 18년도니까요. 18년도 2월 9일부터 사자 자리가 어센던트에 오면서 태양이 활성화되는 시기인데 이 또한 연애와도 크게 관련은 없는 사안이죠. 마지막으로 솔라 리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라 리턴 상으로도 1하우스에 처녀 자리가 있게 돼 있는데요. 자, 이 친구한테 처녀 자리 4하우스 사안이죠. 연애랑은 그닥 이렇게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하우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올해 18년도 같은 경우는 이 남성분이 연애가 크게 활성화가 되는 시기가 아닌 것을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 작년 17년도 겨울에 처음에 방문을 했던 친구인데 그때도 연애 문제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달이 돼서 한번 또 상담을 받은 친구인데요. 늘 얘기를 해요. 이제 뭔가 이제 연애를 하려고 하면 잘 미끄러지는 느낌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애 경험도 일단은 제대로 된 연애를 해본 적이 없다 라고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상대방이 마음에 드는 상대방이 있어갖고 뭔가 연애를 하려고 하면 그쪽에서 이제 마음에 안 들어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연애할 친구가 생겨서 연애를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면 내가 바쁘거나 상대방이 바쁘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연애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지금 네이탈 차트상으로 잘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이제 융통성 있는 연애 그리고 상대방에게 너무 과한 의무와 책임 그리고 집착 구속 이런 것들이 없다면은 아직 나이도 어리잖아요. 20대 중반이고 앞으로 여자분들도 많이 만날 건데 그리고 잘생겼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리고 키 크고요. 아무래도 연애에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는 좋은 건 좋은 대로 많이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나의 그 네이탈 차트상에서 나온 이제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남성분한테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애를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될 것 같다라고 말을 많이 했으니까 조언을 많이 해드렸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연애를 하시면은 조금 더 이쁘고 아름답고 재미있는 연애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동영상 보시고 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타로가 됐든 네이탈 차트상의 어떤 정보가 됐든 간에 이렇게 추가 설명을 해주실 부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제가 이게 틀린 부분이 있다면은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네요. 많이 달아주세요. 저 디스하는 걸도 그렇게 신경을 안 쓰는 스타일이라서 그냥 편안하게 달아주셔도 괜찮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